도핑 테스트를 5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365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소변이 좀 내 건데, 내가 준비해서 간 건데 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 이진호 선수, 이제 스승님이신데 굉장히 하드하죠. 강도, 무조건 강도. 다른 단체에 활동하고 싶은 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디빌딩 국가대표 류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시합 같은 경우는 좀 간절함이 많았었어요. 오버롤까지 운 좋게 수상을 했는데 오버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고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선수가 90년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대 뒤에서 봤을 때 몸도 엄청 크고 어깨도 정말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 1점 차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무대 위에서 집중력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참가 선수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라갔던 시간이 새벽 1시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몽롱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감독 코치님도 앞에서 진짜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고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정말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합이 끝이 아니었죠. 저 오버롤전이 남았잖아요. 그 시합까지 끝나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도핑 테스트 다 마치고 나오니까 새벽 4시 반?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그 10년 넘게 쓰던 펌핑 도구들이랑 슬리퍼랑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호텔 슬리퍼 있잖아요. 얇은 거. 그게 저기 쓰레기통 위에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워서 신고 호텔까지 그 새벽 4시 반에 한 20분 정도 걸어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면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쪽 이란 이쪽 선수들이 이제 괜찮은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먹던 물을 갖다가 먹고 잠깐 내려놓고 뒤돌아보면 없어요. 얘기도 안 하고 먹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그리고 내 건데 내가 준비해서 간 건데 푸시업하고 펌핑하고 내려놨는데 또 써야 되는데 없어. 보면 저기 가지고 가 있는 거야. 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승을 했으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초심에 중점을 맞춰서 훈련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뭐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전국체전 체급이 마이너스 80kg인데 2주 후에 이제 출국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체급이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을 뛰면은 체중을 한 75.2kg 정도 거의 일주일 만에 한 5kg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게 또 키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한 75.2kg까지 감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이 비행 스케줄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한두 시간 후에 바로 개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게다가 저는 신장을 또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자고 일어나서 자기 직전보다 1cm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일차 경기였는데 3일 동안 총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찌됐건 결과가 좋았으니까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지키는 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좌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시다고요? 예. 그럼 혹시 정신이 또 물론 도움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멘탈 강화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물론 했지만 나와서 또 막상 닥치면은 좀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뚜렷한 목표, 가족들의 힘, 꾸준한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아닐까. 혹시 결혼 언제 하셨나요? 결혼은 제가 2006년도 싸늘하다. 잠시만요. 나가면 안 되는데. 2007년도 했습니다. 네, 7년도. 예. 사랑합니다. 이제 운동선수한테 있어서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부상이 아닐까. 좋아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시술이나 수술을 또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더 안 좋아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진짜 그건 어렵겠다는 생각에 요령껏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틴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버티는 게 아니고 더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강박을 갖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했더니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가 타 단체 시합을 뛰고자 한다면 뭐 아무래도 체급을 올려야지 되겠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에는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 이상 증량을 해야 한다면 또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제 고향에서 은퇴하고자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대구역을 이제 쭉 10년 동안 고집하신 이유가 또 있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미스터 서울 1등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수업 빼먹고 운동하고 사유서 쓰고 이제 시합 나가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졸업 안 시켜주시려고 막 하셨던 기억도 있는데 다음에는 미스터 코리아 3등 안에 들어보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미스터 코리아 1등 이 운동으로 정말 내가 좋고 사랑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끔 실업팀에 입단을 하고 싶다 목표를 가지고 쭉 이어왔습니다. RTP, TP라는 수시 도핑 테스트 대상자들이 있는데 카다에서 관리하는 선정 기준이 최상위 경기력자, 급 경기력 향상자 몇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핑 테스트를 뭐 처음 받기 시작을 한 게 2011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부터 강화가 된 게 이제 아마도 그때부터였었어요. 제가 기억에는 그때도 이제 사전 도핑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번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까지 소변, 혈액 도핑 테스트 받아본 게 한 50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스페인 세계선수권 끝나고도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 그거 포함해서 한 8번, 작년에도 8번.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365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어딜 가든 소재지 정보를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통보 없어요. 네, 통보 없어요. 이제 만약에 장소를 바꿔 놔야 되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당일날 변경은 안 되고 무조건 전날 해놔야 돼요.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좀 소변이 좀 먼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직후에 오고 하시면은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약간 멀뚱멀뚱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약간 민망한 상황이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백재혁 선수가 몸이 너무 좋아져서 무대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왜냐면 그가 이제 컨디션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피부병으로 또 많이 고생을 했었던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얼마 전 이제 35년 선수 생활을 마지막으로 은퇴 경기를 하신 이진호 선수 이제 스승님이신데 처음 시합을 나갈 때쯤에 만나서 이제 사직 기간이 됐었고요. 운동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진호 선수님 운동 스타일이 약간 굉장히 하드하죠. 예, 강도, 무조건 강도. 오랫동안 좀 유지하면서 정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배운 기본적인 것들, 기본에 충실하면서 계속 이어왔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상을 입기 전과 후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길게 또 양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와 저게 오버 트레이닝이었구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게 저는 발판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 이후에는 고립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 시간은 길지 않아요. 시즌기에 2번 나눠서 한다고 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놓고 봤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넘기진 않아요. 길어야 1시간 반.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정도 하고 또 유산소 한 4, 50분 하고 그렇게 2번 정도 하는 루틴. 분할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3분할을 보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전에는 하체를 하면 진짜 오후에 이제 할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할 정도라서 휴식을 했는데 요새는 코어를 힘 많이 못 쓰니까 하체 운동을 오전에 해도 오후 힘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분일 더 해요. 그래서 아마 2.5분할 정도로 쭉 했던 것 같아요. 예, 정상적이지 않은 루틴이죠. 다음 최종 목표라 하면은 아시안 게임에 이제 다시 종목이 채택이 돼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하고 싶은 게 최종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세계 연맹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도핑 테스트도 더 강화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들어가게 되면은 클래식 보디빌딩 종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신장에 이제 제한을 두고 보디빌딩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단호한 결심 위하닥이라는 브랜드를 꿈은 크게 가지라고 선수 이해로서의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뭐 운동 정보라든지 다양한 분들 만나가지고 뭐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 만나가지고 뭐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근질.com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